걷고 뛰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이 보내는 신호를 방치했다간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참는 족족 더 아프고 망가지는 발. 발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족족 아프다. 이 족이 여기서 나온 말이 발이군요. 진짜예요? 아닌가요? 저는 방금 유치해. 그렇다고 칩시다 오늘은.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손.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손도 아니고 어떻게 발이 최고의 이 걸작이자 예술품이 됐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네, 족부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네, 그 발은요 인체 구조상 가장 걸작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발에는 굉장히 많은 뼈가 있어요. 전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뼈가 다 발에 있습니다. 발 뒤꿈치 뼈는 우리의 무게를 지탱해주고요. 그다음에 발 허리뼈와 발가락 뼈는 우리의 움직임과 균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발 주변에 저렇게 많은 근육과 힘줄들 그리고 인대들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바닥에도 저렇게 코어 근육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런 구조들이 발의 특수한 구조인 아치 모양으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보행이 가능한 건데요. 동물 중에서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원숭이들도 잠깐은 걸을 수가 있는데요. 몇 발짝 걷다 보면은 발이 너무 아파서 곧바로 네 발로 걷게 돼요. 그만큼 우리 발이 아주 훌륭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우리 손바닥을 이렇게 간지럼해 보면은 안 간지럽잖아요. 네. 근데 발가락은 조금만 간지럽혀도 굉장히 자지럽죠. 그만큼 우리 발은 굉장히 섬세한 기관입니다. 아니 이렇게 발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교수님을 보니까 족부 정형하시는 분들 갑자기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더 중요한 말씀 드려볼게요. 발 건강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분명히요. 우리 발이랑 생명이랑 서로 연관짓기 쉽지 않은데 발은 우리가 딛고 다니지만 딛고 다니는 기능 이외에 이제 보조 심장, 펌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발은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혈액 순환을 통해서 혈액이 다리 쪽으로 가게 되면 다리 쪽으로 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그런 펌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이 아파서 잘 못 걷게 되거나 딛지 못하게 되면 이 펌프 기능을 못 하게 되고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게 되고 그럼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 아시잖아요. 네. 이 혈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 발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아담 사이즈라 이렇게 이재성 아나운서, 박주아 아나운서 같은 롱다리 아나운서들이랑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평생 하이힐을 신고 아이고. 내려온 지 몇 년 안 아이고. 됐어요. 거기다가 막 늘 조금 발 좁고 이런 신발 신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도 좀 많이 아프고 좀 변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발이 세월을 비껴갈 수가 없다더라고요. 노화까지 같이 겹치면은 점검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고생한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의 발 좀 점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 서터훈 씨도 한번 앞으로 나가서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 야. 같이 한번 이거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방송 최초 예. 공개인데요. 공개인가요? 저는 사실 개그를 하면서 예. 상의 탈의를 한 적은 있어도 이게 발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야, 이거 말이죠. 제가 마당발이라서 조금 예. 약간 좀 못생겼는데. 저도 지금 발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발 많이 못생겼는데. 교수님도 맨발이세요 지금. 네, 네. 요즘에 뭐 맨발 유행입니다. 네. 네, 자신 있게 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부끄럽네요, 괜히. 네, 발이 건강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발의 아치 구조예요. 네,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볼까요? 두 분 다 발의 아치가 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이
튼튼하고 근육이 건강해야 돼요. 근육이 마르면 발이 굉장히 앙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앙상한 발보다는 약간 살집이 있는 발이 좋은 겁니다. 마당발이 더 나은 건가요? 통통하고 좋으신 것 같고요. 네네.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약간의 무지해반증 변형은 두 분 다 있으신데, 네. 그리고 또 발이 기능적으로 좋으려면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몇 가지를 괜찮으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엄지척을 해보실 거예요. 엄지. 네, 시청자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딱 붙이고요. 네. 모든 발가락을 꽉 눌러 보세요. 꽉 누르고. 네, 그 상태에서 엄지만 번쩍 들어 올려 보세요. 엄지만. 오, 잘 엄지만 올라가시네요. 1등. 아유, 잠깐만. 잠깐 얘 아유. 선생님 엄지만 번쩍 해보세요. 번쩍이 안 되고 저는 왜 옆발가락 위로 올라가는 게 최선인데요 이게? 잠깐만. 서태훈 씨가 잘 안 서태훈 씨 되네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수직으로 번쩍 들어보세요. 와 선생님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아우, 이게 저는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이게 손을 떼면은 같이 올라가요. 네, 그게 안에 다 할 수 있는 근육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이런 동작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서 그래요. 야. 시청자분들도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 되시면 자꾸 연습하시면 되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 엄지발가락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자, 괜찮을 그다음에는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왜 주시는지. 시청자분들 리모컨? 지금 네. TV 리모컨 다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눌러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예. 자, 뒤꿈치만 붙이고 앞꿈치는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구부려가지고 볼륨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진짜로 올렸다가 잠깐만. 채널 채널을 바꾸면 돌리시면 안 돼요. 채널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채널은 고정이고 볼륨만 바꾸세요. 저거 지금 네. 실제 리모컨이어서 저희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가 바뀌고 있어요. 당황했습니다. 이게 네.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집에서 네. 리모컨 누를 때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뒤꿈치를 서태훈 씨 네. 한번 해봐요, 서태훈 씨. 자, 예.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좀 난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제가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좀난것 네, 같은데. 굉장히 예. 잘하시네요. 시청자분들 네. 하시면서 발에 쥐가 나시는 분들 있을 오. 거예요. 네, 쥐가 나시는 분들은 그 기능이, 그 근육이 평소에 잘 안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가락 벌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10개 발가락을 개구리 발가락처럼 쫙 벌려보겠습니다. 오? 쫙 벌려주세요. 쫙. 우리 교수님 완전 우와. 쫙 펴지네요. 10개 발가락 사이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람이 숭숭 통하도록. 서태훈 씨 하는 거 굉장히 맞아요? 잘하시는데. 안 벌어져요. 발가락 사이가 다 서태훈 씨. 선생님 왜 저는 안 벌어질까요? 손만 벌어지는데 서태훈 씨, 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죠. 사실 저 집에서 발가락 운동 누가 하라 그래서 좀 하거든요, 가끔. 네. 예,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저 정말 새끼 발가락만 살짝 벌어졌다 다시 돌아와요. 예. 야 이게 연습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님도 처음에는 안 되다가 네, 맞아요. 자꾸 하니까 된다고 하시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잘 안 되시더라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서태훈 씨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많이 굳어 있는 건가요? 중증입니다. 심각하시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서태훈 씨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방송 함께 하면서 잘 배워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면 될 거예요. 네. 아유 정말 잘 봤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발가락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네. 몰랐어. 아니 저는 김범수 교수님 족부 정형외과 교수님답게 네. 발 관리 굉장히 잘하시고 모든 운동이 다 되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중에 그 리모컨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발가락으로 리모컨 누르는 거 있잖아요. 한 다음에는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독해주는 게 좋겠죠. 네, 알코올 같은 걸로 한번 알코올 솜으로. 네, 아니 뭐 무좀 같은 게 또 올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예, 있죠. 청결을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 발이 제2의 심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특히 발을 통해서 혈관 질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발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했는데 발등에 있는 족배동맥이라고 있거든요. 그 족배동맥을 우리가 촉지해서 발의 혈관, 혈액순환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시청자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특히 이제 고혈압을 한 10년 이상 앓았거나 당뇨를 한 10년 이상 앓으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발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과도 비교해서 반대쪽과도 차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발등의 요 발등, 발가락 사이에 첫 번째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 한 중간쯤을 이렇게 이제 주변을 이렇게 촉지하다 보면 맥박이 만져질 거예요. 우리 손목에서 맥박이 만져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맥박을 만져서 우리가 그냥 통통통통 튀는 게 잘 만져지면 정상. 네. 막 되게 신경을 써서 만져야 되면 아니면 아예 만져지지 않게 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체크가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태훈 씨는 어떠세요? 잘 만져지시나요? 오, 선생님, 신기하네요. 저는 여기가 뛰고 있는 걸 예. 처음 느껴봤어요. 거기가 딱 족배동맥의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은 건 맞아요, 네, 교수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잘 뛰긴 하네요. 이게 발가락이 안 부러져서 그렇지. 네네. 심장은 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이 기능은 중증인데 혈액순환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나의 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티벗에는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을까요? 임수민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발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저도 방금 족배동맥 이렇게 짚어보니까 저는 이게 살짝 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발 건강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견 올려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굽 높은 신발만 고집하다가 무지외반증으로 무지 고생 중입니다. 발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된 게 너무 후회되네요. 발 건강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수술이 답일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수술까지 고민하실 정도면은 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발발발발 건강에 대해서 하는군요. 아싸, 이유 모를 발통증으로 힘들 때가 제가 종종 있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발 건강에 유익한 티벗 퀴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건강한 발 모양은 발 모양 3개가 나와 있죠. 그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퀴즈. 신발은 발에 딱 맞게 신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다음 문제. 잘못된 걸음걸이는 발 건강을 해친다. 네, OX. 자, 오늘도 티벗 퀴즈 많이 들어와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 건강을 해치는 발의 이상 신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닥터의 경고, 과연 뭔가요? 네, 첫 번째 경고입니다. 아치가 무너지는 발, 이것 때문에 발바닥이 통증이 있는 당신 경고합니다. 아치가 점점 무너지는 발바닥 통증이 심한 당신 첫 번째 경고 나왔습니다. 예, 발 아치는 이제 우리가 발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발 안쪽에 이렇게 폭 들어가는 이런 구조물입니다. 이 아치가 원래 이제 잘 구성돼 있어야 우리가 디딜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발에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걸을 때 효과적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노화, 이제 쉽게 말해서 늙는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막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불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아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쪽 지금 보면 여기는 아치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반해서 지금 판판한 게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판판해지게 되면 결국 발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발 질환의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말 서럽습니다. 예, 노화가 발바닥까지 찾아온다니. 예. 힘내세요. 네. 자연스러운 거겠죠? 정 교수님. 그럼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 네.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좀 근골격계 노화가 시작되는데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족저근막염, 특히 여성분들한테 환자분이 많이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하니까 이름이 어렵고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우리 발바닥 제가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발바닥 맨 밑에 쪽에 이렇게 근막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발바닥 밑에 있다고 그래서 족저근막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치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게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근육이고 근막이 뻣뻣해지게 되면 이제 요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뒤꿈치에 붙는 부분에 자꾸 염증이 생겨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럴 때마다 악소리가 나게 아프게 되는 그런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